오늘은 기존의 유튜브 리뷰들을 모아 메타 분석 방법을 차용해 소니 알파 6500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소니 카메라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에 매우 특화되거나 높은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나 기타 목적을 위해 다시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니의 6000 시리즈를 두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6000 시리즈 중 6500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설이나 질문을 던지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검증할 가설은 소니 알파 6500은 동영상 촬영 카메라 중 개인이 운용하기에 최적화된 카메라이다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고 결론은 마지막에 제시됩니다. 재료로서는 소니 제품 설명서, 그리고 국내 유튜버 자료 10여 편, 외국 유튜버 자료 7편이 되겠습니다. 리뷰의 특성상 오늘은 메소드보다는 리절트의 내용이 많겠습니다. 먼저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점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우 우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420만 화소의 시모스 센서, 프론트엔드 LSI, 바이온즈 X 이미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층 선의 두께를 줄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ISO 100에서 51200의 폭넓은 감도 영역에서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확장 감도는 정지 화상에서는 ISO 51200이지만 동영상 촬영에서는 그의 반인 2560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오토포커스와 연사 기능. 소니는 홈페이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425개의 위상차 검출 오토포커스 포인트와 169개의 컨트라스트 검출 오토포커스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5초 오토포커스를 자랑하며 오토포커스를 위한 프레임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프레임 전체가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도 넓은 오토포커스 커버리지를 통해서 손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연사 기능은 최대 초당 11프레임이 가능하며 초고속 연사 시 최대 307매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에서도 매우 빠르다는 평이 모두에게 있었고 최강이다 라는 언급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평가 중에서는 최근에 출시된 알파 7 마크 3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오토포커스에서는 6500이 더 빠르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오토포커스 기능 때문에 웨딩 촬영이나 운동 경기까지 모두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카메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뛰어난 안정성. 바디 내장형의 광학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이 알파 6300과 거의 같은 사이즈에 더해졌습니다. APC C-타입 센서를 탑재한 E-마운트 카메라를 위해 광학 5축 손떨림 보정 기구를 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알파 6300 동일 바디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손떨림 보정 장치를 삽입하였습니다. 사실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그립 부분은 조금 확장되었고 정면 크기와 두께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고정밀 자이로 센서를 탑재하여 최대 5축의 손떨림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별 손떨림 보정 자동 최적화로 OSS E-마운트는 피치와 이어 보정은 렌즈가, 나머지는 바디에서 보정하고 OSS를 지원하지 않는 E-마운트와 A-마운트는 바디에서 5축 모두를 보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손떨림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었을 때 예상했던 테두리 부분이 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은 원했던 영상의 테두리가 잘리지 않는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삼각대가 없어도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터치 스크린. 포커스를 지정할 수 있는 터치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드래그를 이용해서 오토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뛰어난 4K 영상. 가장 큰 장점인데 알파 6500은 풀 픽셀 리드아웃 기술로 4K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은 6K를 4K로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알파 7 S2나 알파 7 R2보다 훌륭한 4K 화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급 4K 촬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캐논 카메라의 조금 싼 시네마 카메라는 4K가 지원되지 않고 그나마 4K가 가능한 것은 너무 가격이 상상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합금의 바디는 강하면서도 가벼우며 방진, 방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와 연결한 상태에서 촬영 시 카메라와 PC 모두에 저장이 되고
PC로는 빠른 확인을 위해서 JPG 형태로 전송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중 손잡이 반대편에 있는 USB에 잭을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버튼이 총 3개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 따졌을 때 자꾸 언급되는 풀프레임 바디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바디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1인 사용자라면 거의 모든 용도에 맞는 카메라로 가장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영상 촬영에도 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는 들고 다니면서 스스로 찍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알파 6500은 성능을 고려할 때 매우 작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니에서 제공하는 유료 앱 중에 타임랩스 기능의 앱은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단점 첫 번째, 액정. 수입 액정으로 셀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찍거나 정면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외부 모니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LCD 액정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야외에서 너무 밝게 하면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제공하고 있는 지브라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액정의 세 번째 단점으로는 장점이었던 터치 액정이 특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뉴 터치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초점 터치만 지원되고 메뉴는 다이얼을 돌려서 설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메뉴 숫자가 너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단점으로는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는 싼 가격이지만 크롭바디로서는 비싸다는 평입니다. 참고로 캐논의 비슷한 기종은 80만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렌즈 역시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렌즈군이 다양하지도 않고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소니의 특성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니는 최신의 고성능 렌즈군이 많은 것인 특징인데 실제로는 성능에 비해 그리 비싸지 않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단점 세 번째, 배터리.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입니다. 실제 지속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4K 촬영 시 너무 빨리 방전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센서가 더 빨리 뜨거워져서 카메라가 꺼지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케이지를 씌워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 케이지를 씌워서 커스터마하는 과정이 또 즐거움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단점의 경우 알파 7 마크 3에 비해 풀 HD의 경우 확대 시 화면이 뭉개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팅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즉각적인 사진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소니 알파 6500은 동영상 촬영 카메라 중 개인이 운용하기에 최적화된 카메라이다. 결론, 동영상 촬영에는 소니 알파 6500은 최적화된 카메라이다. 하지만 사진을 많이 찍는다면 알파 7 마크 3를 추천한다. 또한 영상을 오래 끊지 않고 찍는 경우는 구입을 삼가는 의견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실제 알파 7 마크 3를 살까, 알파 6500을 살까 고민하다가 알파 6500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유 두 가지는 알파 7 마크 3는 오토포커스가 좀 느린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겁기 때문에 6500을 골랐고 6500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6500에 대해서 케이지를 씌워서 커스터마이즈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가지 케이지를 좀 사고 한 카메라에 마이크와 케이지를 씌우는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6500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을 이 6500을 이용해서 더욱 많이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은 메타 방법을 이용하긴 하지만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메타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유튜버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차원의 동영상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